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3프로에 매일 나가서 밤마다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같이 쉽게 한번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어떤 주식을 많이 매수했을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애플이고요. 두 번째 아마존, AT&T, 알파벳, 나노엑스, 퀄컴, 휴메니젠, 스노우플래크인데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매수했는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크니컬 분석하지 마십시오. 차트 분석하지 마세요.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올 것이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질 것이다 하지 마시고 그냥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게 되면 나노엑스, 휴메니젠 실적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아니면 초기에 상장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약간 많이 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제가 보기에는 크다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들 기업이 숫자를 만드는 시간에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 테크니컬 분석하지 마시라는 부분. 두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과 외국인과 수급을 보지 마십시오. 그것도 여러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일단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테마주 보지 마십시오. 테마주가 돈이 안 됩니다. 미국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바이든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기업들에, 알고 있는 시원 기업들에 투자하시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지금 나와 있는 한 달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겠고요. 특히 여기 나오는 나노엑스라든지 휴메니젠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는 돈을 못 벌고 있는, 그렇지만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한 4, 5년 정도가 지나야지만 돈이 버는 기업이니까 이런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애플, 아마존 이런 좋은 기업들을 한번 매수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5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계좌가 한 50% 이상입니다. 이걸 왜 매수했을까요? 미국도 마찬가지 말씀드리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올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한 건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돈을 벌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기업보다는 비싸지만 실적이 경비한 주식을 꼭 매수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ABC도 한번 예를 들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면 이런 게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외국에 나간다 치면 여러분들 영어 잘하십니까?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인도네시아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드시겠죠. 그런 30개국의 언어를 딱 스마트폰 하나로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걸 다 풀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가의 한 50명에 대한 부분들, 한 1000명까지 대한 부분을 다 담아놓고 그걸 가지고 돌려서 여러분들 실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AI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나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는 예를 드릴 건데, 청각 장애인 같은 경우에요. 아시겠지만 청각 장애인이 안 들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AI로 그분한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기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암 검진을 현재는 94%를 AI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못하죠.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할까요? 동시에 1000명까지 가능한 이런 검진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AI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게 맨 밑에 있는 게 벌은, 아시겠지만 식물을 키우는 어떤 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벌 개체수가 줄게 되면 자연이 안 좋아지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식량난이 올 수 있는 하나의 척도인데, 그 벌을 연구해서 벌을 키우는 것도 AI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혀 모르시겠죠. 근데 그 관련 기업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실제 관여가 돼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야생동물을 보호한다든지 기아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도 AI가 분석을 통해서 어떤 회사에 어떤 인력을 사람을 심어라는 것도 AI가 알려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일상생활에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사람이 하는 대다수 일들을 AI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ARKQ라고 하는 ETF인데 이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공지능 회사가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찍어서 내가 큰 돈을 벌겠다? 좋죠.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투자해도 올해 보게 되면 66%의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ETF가 적다 수익률이 그게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딱 한 종목 찍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만약에 AI 쪽에 동의한다 그러면 그 관련 ETF 투자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겠고요. 그 ETF 투자가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절대 낮지 않다는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일종의 AI ETF인데요. 보츠라는 ETF입니다. 보츠인데 똑같이 글로벌에 투자하는 인공지능 관련 회사에 다 투자하는 ETF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역시 올해 무려 42%의 상승을 보인 기업입니다. 이 ETF는 부도가 나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AI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다 그러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에 여기 나와 있는 쭉 내용을 보시면서 어떻게 사례가 쓰이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것은 선거 투표에 보이는 이 기능입니다. 첫 번째, 투명성.
이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원장이 다 같이 공유하고 또 이게 바꿀 수가 누가 일부러 수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때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권자의 정보 보호까지 되는 그 블록체인에 상당히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선거에 쓰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블록체인 그 정의까지만 딱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파생적인 거니까 이 안쪽에서 좀 많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와 관련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관련된 ETF는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ETF.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이름 들으시면 딱 이게 블록체인이구나 하실 것 같아요. 블록체인과 이름이 흡사한 BCLN이라는 이 심볼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블록체인 ETF는 그냥 이걸 하나 구매하시면 모든 블록체인 관련한 모든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올해 상승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여러분들 이해 못하시는 종목들은 그냥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블록체인 그다음에 또 블록체인 관련된 비트코인 관련주까지 보지 마시고 ETF로 다시 한번 투자하는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 ETF는요. 이것도 잃을 수가 없는 ETF입니다. 심볼이 그냥 블록이에요. 블록 BLOK. 이것도 역시 블록체인 관련주가 모두 포함된 ETF인데요. 올해 30% 넘어가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이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먼 미래를 본다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오랫동안 보유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ETF 하는 게 없습니다. 개별 종목은 워낙 휘둘림이 심하기 때문에 오래 보유하지 못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ETF를 좀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리고요. ETF 쪽 두 가지 봤습니다. 블록체인 ETF. 여기서 얘기하면 클라우드 쪽에 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지메일 쪽 여러분들 메일 쓰잖아요. 메일 같은 거 여러분들 어디에 보관됩니까? 클라우드에 보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지메일, 그다음 페이스북 같은 유명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드랍박스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여러분들의 용량들을 줄여가면서 보관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쪽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많이 쓰는 거 사실 허브스팟 혹시 아시세요? 허브스팟 지금 클라우드 플랫폼을 어떻게 다운받습니까, 여러분들? CD 안 하죠. 예,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이용 신청하시게 되면 내려받는 프로그램. 이 허브스팟이 바로 우리 모든 기업들의 영업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럼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회사를 직접 가서 뭘 다운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려받아서 일단 그 클라우드 받아서 운용을 하는 마치 그 세일포스 같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클라우드 플랫폼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헬스케어 분야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헬스케어. 아시겠지만 여러분 헬스케어 쪽에 엄청 많이 쓰이겠죠. 엄청 많이 씁니다. 근데 그 관련 회사가 IBM 클라우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쪽으로 해서 사람을 건짐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얘기지만 여기 이미 페이스북 그다음에 구글 그리고 드랍박스 그다음에 IBM 이런 관련 기업들이 모두 나오는데 이게 다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기업도 어도비도 상장이 돼 있죠. 제가 보기에 클라우드 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딱 두 가지 ETF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ETF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 ETF에 대해서 딱 넘겨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것도 여러분들 클라우드를 그냥 연상이 됩니다. 연상이 되죠. 클라우드 심볼이 CL5U예요. CL5니까 여러분들 클라우드라고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CL5가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클라우드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6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뭉쳐져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건 손해를 보지만 어떤 건 이익을 보잖아요. 근데 ETF는 그걸 다 아울러서 평균적 이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65% 이익을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건데 딱 찍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65%의 기업들이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담아가기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꼭 ETF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ETF가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ETF는 여러분들 모든 돈을 운용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운용에 대한 보수를 보통 0.1%, 0.2%밖에 안 가져가는 싸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수수료를 내시면서 매매하시는데 그보다 훨씬 더 절약해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클라우드 업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신생 업체? 그게 뭐였죠? 스노우플레이크라는 눈송이죠, 눈송이. 그래서 보통 미국 기업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기업이 하는 일을 연상할 수 있는 걸로 심볼, 이게 심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심볼을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 잊지 않게끔 도와주고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37%의 올해 수익을 보였고요.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다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 다 역사상 최고치의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보이시죠. 그런 정도로 ETF 투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재미없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관련 ETF
AI 관련 ETF 딱 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클라우드 ETF 딱 치면 대표적인 ETF가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탑 1, 탑 2까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ETF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앞서 봤지만 요거 있지 않습니까? 클라우. 요 클라우는 이미 대한민국 그 많이 보유한 종목 50개 중에서 한 20위권 내에 들어오는 ETF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건 굉장히 올바른 투자죠. 그러니까 내가 클라우드를 좋아한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개별 종목보다는 ETF 쪽으로 좀 가져가야겠다. 그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다음 이제 빅데이터인데요. 빅데이터는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빅데이터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구글은 광고로 돈을 벌죠. 여러분들이 뭐 검색을 하게 되면 관련 검색어가 뜰 때 옆에 이제 광고가 뜨죠. 근데 구글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 빅데이터 해설을 꿈꾸고 있는 회사거든요. 왜 그럴까요? 구글이 모르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줘야 한다 그러면 구글이 다 갖고 있죠, 정보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잊혀질 권리가 있는데 구글은 절대 잊혀지지 않죠. 그건 남아 있어요, 기록이.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뭘 좋아했다? 다 남습니다, 쿠키베이스로. 여러분들이 뭘 했다? 다 남아요. 과거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을 치료했던 가장 주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구글의 이런 검색력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뭐 소두증 걸린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외국인들이 검색을 합니다. 소두증의 증상, 초기 증상, 치료 방법. 그래서 그걸 다 모으면 또 하나의 보건당국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되거든요. 그걸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글이 왜 훌륭한 회사냐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데이터고요. 그 데이터를 팔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이 개인적인 정보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어디까지 팔 수 있냐? 그 가이드라인만 정해지면 구글은 아마 그 데이터를 팔아서 돈을 벌어서 상당히 큰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라는 건 쉽게 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보유한 건데 제가 보기엔 가장 많은 데이터가 구글이죠. 결국에는 오늘까지 얘기하는 A, B, C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게 빅데이터라고 보고 있고요. 저 역시 빅데이터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또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소비자 쇼핑 습관을 다 발견하고 보관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보관해야지만 페이스북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광고를 때리는 거죠. 구글이 어떤 광고를 때리는 겁니다. 구글 에즈가 그런 거거든요. 쇼핑 습관을 발견하고 거기에 따른 맞춤의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런 기업들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이다. 사실은 오늘 나온 대부분의 내용 중에 대부분 다 빅5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만 블록체인 쪽만 약간 좀 작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끝에 오는 이 빅데이터를 오시게 되면 이 종목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빅데이터 통해서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운송 산업들 특히 트럭을 몰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길을 알려주죠. 어떤 걸 알려주냐면 기름값이 가장 적게 드는 길을 알려주죠. 최저가되는 도구죠. 그걸 통해서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고 또 연료를 아낄 수 있고 그것도 역시 빅데이터의 일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그냥 관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빅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통한 실시간 로드맵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역시 데이터가 다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 가시면 구글맵 안 쓸 수가 없죠. 구글맵 안 쓰고 다닐 수 있으면 못 다니죠. 구글맵 하나 끼면 미국은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잖아요. 구글맵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죠. 근데 구글맵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전 세계 지도가 다 내장이 돼 있죠. 그런데 사실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를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어떤 가이드라인 어디까지 쓰라는 어떤 그런 가이드가 없이는 막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대한민국은 구글맵이 적용이 안 되고 있죠. 북한 문제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넷플릭스가 나오는데 똑같이 나오죠. 아까 얘기했지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술주인데 넷플릭스는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합니까? 넷플릭스는 기능이 뭐냐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장르를 하나 딱 보게 되면 계속 싼 걸 보여주죠. 계속 싼 걸. 걔네가 딱 갖고 있습니다. 그걸. 끝까지 갖고 있으면서 계속 보여주는. 넷플릭스 역시 빅데이터 회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넷플릭스가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이 자리까지 못 왔겠죠. 근데 현재 이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역시 빅데이터의 성공적인 모델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그다음에 암 환자를 통한 어떤 이런 맞춤형 건강 플랜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죠. 이 암 검진은요, 암 검진에 대해서는 AI하고 빅데이터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의 머리를 통해서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아까 있죠, 인공지능을 돌리고 그다음에 그 돌리는 어떤 기반은 빅데이터를 해서 빠르게 암 검진할 수 있는 그런 건강 플랜까지도 적용하기 때문에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대충 제가 보기에는 이제
끝에 가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 부분은 빅데이터가 최고구나. 빅데이터가 최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하나 꼽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향후 10년 안에 이 빅데이터 관련 회사들이 아까 잭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알리바바의 잭마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핫한 회사라고 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밑에 나오는 건데요.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특히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건데, 이게 관련 회사가 있는데요. 스플렁크 회사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런 관련 회사의 이 부분들도 역시 빅데이터를 통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 ETF를 설명드릴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많아요. 빅데이터 치시고 관련 ETF 딱 치시게 되면, 검색을 하시게 되면 구글에서 한 70개가 나옵니다. 한 60개 ETF가 나와요. 너무 많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아까 뭐가 나왔습니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기업이 나왔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안 들어가 있는 ETF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AIQ라는 ETF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관련 회사들은 옆에 보시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거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마존 빅데이터죠. 여러분들은 상품을 어떻게 판매하냐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런 관련 회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됩니다. 여러분 딱 보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종목들이 이렇게 10 종목에 포함되어 있네 하시면 여기 한두 가지 뽑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보츠라든지 막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ETF에 막 이런 기업들보다는 아주 큰 기업들은 선별해서 투자 가능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ETF로 투자하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빅데이터 회사인데요. 사물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하는 모든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 오늘 말씀드린 ETF 중에 가장 많이 올라간 ETF입니다. 올해 104%가 올라갔습니다. 104%. 여러분들 100% 수익 내신 분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많을까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르지 않더라도 ETF 투자만 상당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8개 ETF의 평균 수익률은요, 대략 40 내지 50%의 수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올해가 안 끝났죠. 지금 10월 아닙니까? 10개월 동안 40 내지 50%를 벌어들였는데요. AI라든지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가 트렌드는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수익 크게 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생할 필요 없어요. 막 하나 골라서 하겠다. 그냥 ETF만 투자해도 충분히 이익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만약에 이 종목들만 ETF만 딱 외우시게 되면 여러분들 투자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내가 만약에 빅데이터에 충분히 난 동의한다 그러시면 관련 ETF를 보시라고 좀 조언을 끝으로 들어보면서 이렇게 좀 오늘 준비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